안녕하십니까, 김민철입니다. 진기모. 예, 진기모 OT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자, 왜 우리가 문제풀이를 해야 되느냐? 그냥 독학하면 안 되나? 그냥 해설도 좋은데, 그쵸? 제 문제집은 해설 너무 좋죠. 예, 근데 굳이 시간도 아까운데 수업 들을 필요가 있나? 라고 하는 분들의 생각을 제가 좀 바꿔드리기 위해서, 예,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또 수업이 필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다 들을 필요는 없고요. 본인이 정말 헷갈려하는 부분들, 그리고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 특히나 요즘 출제 경향상 이론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순 암기식의 법령 문제는 삼가하라는 경찰청의 지도 그 편달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출제자들이 특히 이제 대학 교수님들이 출제하기 때문에 어떤 이론적인 좀 생각을 해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연구해서 내십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충분히 수업을 들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건 지금 실제 우리 진기모에 들어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쵸, 경찰 개념 파트의 아주 평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여러분들이 쉽게 맞출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제대로 공부를 안 했다라면. 물론 그냥 막 드립다 외워가지고 이런 사례는 이런 거야, 이건 이거야, 그냥 드립다 외워서 그냥 막 그냥 하는 분들이야 어떻게 하면 또 답이야 맞출 수 있겠지만 늘 불안해합니다. 왜냐? 스스로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면 어떤 사례, 시험에서 살지 이거 말고도 사례를 바꿔서 낼 수 있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언제든 맞출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렇구나 이런 어떤 느낌을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맥락을 딱 짚으시면 어떻다? 유형이 바뀌고 스타일이 바뀌고 사례가 바뀌어도 탁 찌를 수 있다는 거죠. 자, 가볼게요. 자,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코엔과 펠드버그가 주장한 바람직한, 그렇죠? 경찰 활동의 기준인데, 자, 여기 제가 미리 판서를 해놨는데요. 5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다 알아요. 예, 이 정도는 그냥 뭐 두 문자를 따서 외우건 다 외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는 그렇게 안 나와요. 이렇게 사례형으로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 사례가 어떤 원칙을 위반한 사례냐, 어떤 원칙과 관련이 있는 사례냐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바로 핵심을 바로 들어갈게요.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경우가 뭐냐면, 자, 여기 1번하고 그쵸, 여기 5번 요게 헷갈립니다. 그리고 2번하고 3번 얘네 둘이가 또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자, 헷갈려하는 부분을 제가 짚어드릴게요. 여러분들 다 알듯이 공정한 접근은, 그쵸,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차별하지 말고 공평하게, 그쵸, 평등하게 경찰권을 행사하라는 겁니다. 즉 차별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됐죠? 근데 여기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보면 여기도 뭡니까? 결국 차별을 하게 됩니다. 예, 차별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왜 차별을 하느냐? 냉정하게 해야 되는데 열정이 과한 거예요. 왜 열정이 과하냐면 자신의 주관적인 어떤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즉 여기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데 객관적의 반대말은 주관적이죠. 주관적이란 말은 자기만의 어떤 경험입니다. 그래서 내가 도둑 맞은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되고 나서 도둑놈을 보니까 어떻다? 다른 범죄자보다 더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빡세게 수사를 합니다. 이거 냉정을 넘어선 거죠. 좋게 표현하면 열정이지만 이거는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일반 형사사건과 차별을 하는 거죠. 사실은. 됐나요? 그러니까 얘도 차별인데 뭐 때문에 차별하는 거다? 개인적, 주관적인 경험 때문에 객관적인 자세를 잃고 냉정을 잃고, 예, 차별해서 다른 범죄자와 다르게 아주 빡세게 조사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도 차별인데 이것도 차별인데 뭔 차이냐? 자, 여기는 부자 동네, 가난한 동네. 이거는 뭡니까?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그냥 팩트죠, 팩트. 여기는 부자 동네예요. 강남. 여기는 좀 가난한 시골 마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내 경험이 아니라 그냥 누구나 다 그렇게 해요. 또는 남자, 여자. 남자한테는 이렇게 대하고 여자한테는 이렇게 돼. 이것도 뭡니까?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그냥 팩트예요. 남자, 여자라는 구별. 외국인과 내국인에 대해서 또 차별합니다.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그냥 사실관계에 따르는 어떤 팩트에 따라서 차별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차별해서 하는 거 평등하지 똑같이 해야 되는데 경찰권은 항상 일정해야 되는데 좀 어떤 때는 빡세게 하고 어떤 때는 약하게 하고 이거는 뭐다? 차별인데 공정한 접근에서의 차별은 어떤 팩트 때문에 됐죠? 여기는 뭐다?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그러면 이제 또 헷갈리는 사례가 있는데요. 내가 경찰관 같은 동료가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료기 때문에 난 눈 감아주고 봐줬어요. 근데 일반 시민은 내가 빡세게 단속했습니다. 자, 이것도 차별이죠. 자, 그러면 이건 어디에 속할까요? 예, 1번이라고 외웠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동료긴 한데 그 동료가 내 개인적인 경험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내가 동료가 되려고 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배치가 되니까 내 동료가 된 것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또는 우리 집이 있는 동네, 우리 집이 아닌 동네. 이해하셨습니까? 이것도 개인적인 경험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개인과 약간 연결은 돼 있지만 그냥 팩트일 뿐입니다. 우리 집이 있는 동네에는 더 빡세게 순찰하고 아닌 동네는 대충 보고. 됐습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그냥 현재 사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여기는 개인적인 경험은 뭡니까? 과거에 내가 겪었던 일이죠. 이해됐죠?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구별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명확하게 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게 여기 2번, 3번이거든요. 2번, 3번은 공공의 신뢰입니다. 자, 국민들이 경찰을 믿고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력구제하지 않고 뭔가 의심이 가거나 뭔가 피해를 받았다면 내가 직접 가가지고 압수수색하는 게 아니라 경찰한테 수사를 의뢰합니다. 맡기죠. 그러면 이제 경찰은 믿고 맡긴 만큼 적법 절차에 따라서 그렇죠? 예, 비례에 맞게 오버하지 말고 오버하면 국민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적법 절차에 맞게 비례의 원칙에 맞게 경찰권 발동해 줄 거야라고 믿고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뭐다? 오버하는 거예요. 자, 경찰권의 뭡니까? 범위를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하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 물건 하나 훔친 절도범입니다. 절도범이 거기 서 있더니 도망간다고 등 뒤에다가 총을 바로 쏴버리네요. 자, 이거는 적법한 직무집행일까요? 경찰권의 남용일까요? 일탈 남용이 될 수 있죠. 그깟 도둑놈 한 명인데 그걸 총을 쏴가지고 맞춰서 그것도 정면에서 걔가 뭐 반항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저 도망 근데 그냥 바로 등에서 그냥 쏴버리네? 이거는 비례에 맞지 않고 위법한 직무집행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적법 절차를 안 지켰거나 비례에 맞지 않는 위법한 직무집행. 그러면 뭐다? 신뢰가 깨지죠. 어떻게 그런 경찰한테 맡기겠습니까? 자, 이렇게 가셔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3번 판례는 생명, 재산, 안전보호인데요. 이 원칙은 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법을 집행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수단일 뿐이에요. 수단.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안전보호가 목적입니다. 목적과 수단이 있으면 어떤 게 우선입니까? 당연히 목적이 우선이지요. 이것도 사례로 설명을 드리면 인질극을 벌입니다. 그럼 인질범인이 있고요. 인질이 된 선량한 시민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인질범을 우리가 쫓아가서 잡는 거는 법집행이죠.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억지로 계속 따라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시민들 또는 인질로 잡혀있는 선량한 시민이 그렇죠.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는 계속 쫓아가는 게 좋을까요? 그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법 집행을 조금 양보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겁니다. 됐나요? 근데 왜 2번, 3번 사례가 헷갈리냐? 생명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아까 말했던 이 사례가 총 맞춰가지고 죽었다. 사망. 생명이 앗아갔네? 그리고 뭐 방금 또 예를 들어서 인질범. 생명이 앗아갔네? 또는 폭주족. 야, 폭주족 거기서 교통 위반했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경찰이 또 추격을 합니다. 이거 위법한 직무집행입니까? 적법입니까? 적법한 직무집행이에요. 쫓아가지 뭐 어떡합니까? 됐나요? 자, 쫓아가지 않고 바로 총 쏴버리면 그건 좀 오바죠. 예, 그거는 여기에 갑니다. 근데 쫓아갔어요. 쫓아가는 것까지는 적법한 직무집행이며 법집행, 정당한 법집행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바짝 쫓아가다 보니까 얘가 도망가다가 갑자기 전봇대 부딪혀 뒤진 거예요. 죽었습니다. 사망. 그러니까 여기도 사망, 여기도 사망이니까 이거 같은 생명 아니야? 여기 하여튼 공통점에 헷갈리는 거죠.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여기는 적법한 직무집행인데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생명을 뭐다? 앗아갈 수 있으니까 법집행을 좀 양보하자라는 뜻이고요. 여기는 뭐다? 적법한 절차를 어긴 거예요. 예, 권한을 남용한 겁니다. 그래서 위법한 직무집행인 거예요.
밑에는 적법한 직무집행이고. 됐습니까? 그냥 생명이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요렇게 이제 딱 기준을 잡아놓고 사례를 들어가야 안 헷갈린다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그냥 왜 그러지? 아, 이거 똑같은 거 아닌가? 예, 맞을 겁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거를 명확하게 설명을 잘 못하시고 또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헷갈려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잡아드렸으니까 요래서 이제 문제풀이가 필요한 거예요. 볼게요. 기억번입니다. 절도범 추격하는데 여기까지 괜찮아요. 추격. 도주하는 범인의 등 뒤에 권총을 쐈습니다. 이거는 적법한 직무집행이다, 위법한 직무집행이다? 위법한 거죠. 절도범한테 등 뒤에다 총 쏘는 거는 권한남용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생명을 앗아갔지만 생명 안전보호의 내용이 아니고요. 공공의 신뢰를 깨트린 거예요. 이런 경찰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믿고 맡기냐라는 거죠. 오버하네. 조금만 뭐 하면 총 쏴서 사람 다 뒤지겠네. 못 믿겠네 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위법한 직무집행이다. 됐죠? 그래서 공공의 신뢰에서 나오는 사례는 일단 얘는 위법한 직무집행이다. 위법한 직무집행이다. 이걸 잡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니은번은 TV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력 구제하려고 합니다. 이거 안 되지요. 경찰에게 믿고 맡겨야 되죠. 신고해야 됩니다. 이것도 공공의 신뢰. 믿고 맡긴다. 됐나요? 자, 그리고 박순경, 순찰, 부자 동네, 달 동네. 이거는 뭡니까? 그냥 팩트지요. 예, 사실관계. 사실을 가지고 차별하는 거예요. 됐나요? 이거는 공정한 접근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자, 그리고 리을번, 어렸을 적 가정폭력 경험. 과거의 경험이죠. 과거의 경험, 개인적인 경험 가지고 차별한다. 이거 뭡니까? 객관성을 잃은 겁니다. 예,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미음번, 과거의 경험. 이것도 뭡니까? 나왔네요. 예, 객관성을 잃은 거죠. 예, 객관적인 자세는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해서 경찰이 발동될 때 객관적이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어떤 경험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면 이거는 주관적이다. 예, 객관성을 잃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비읍번입니다.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이거는 협동을 안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번 나오죠? 은행 강도가 어린이를 인질로 잡고 차량을 도주하고 있다면 자, 주위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추격을 하여 법 집행을 해야 된다. 이러다 보면 사람들의 안전에 그쵸? 위험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추격하여 법을 집행하는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아, 인질범 잡으려면 추격해야죠. 이거 자체는 적법한 직무집행입니다. 예, 적법이에요. 예. 적법한 직무집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참자. 이거는 생명재산 안전보호와 관련이 있는 사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만 보고 이거 헷갈려 하지 마시고. 됐죠, 여러분들? 아, 깔끔하다, 깔끔하다. 박수, 박수. 어때요? 수업 들을만 합니까? 예. 그러니까 단순한 뭐 내용 이런 거는 혼자 하셔도 되는데 필요한 내용들은 꼭 뭡니까? 선별적으로라도 강의를 들으시고 명확하게 딱 진짜 마음에 와닿도록 접촉이 돼서 잊어먹지 않고 헷갈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강의를 열심히 찍어 놓을 테니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합격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합격!